그치.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잖아. 여기 아무도 없지. 슈퍼망치 갖고 있는 사람. 피 좀 빨아먹어야 되는데.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걸렸는데 눈 없애게 좋지. 다 피해갔잖아. 그치? 자, 지난 시간에 어를 시험부터 새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필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 자, 어를 시험 복습부터 잠깐 보고 갈게. 자, 직렬 연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저항이 있어. 코일이 있어. 축전기가 있어. 얘 전압은 V라고 얘기해주고 내가 얼을 C라고 했을 때 양당 간의 전압이 얘는 VL이었고 VO였고 얘는 VL이었고 얘는 VC가 됐었지. 자, 이런 직렬 연결의 회로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이 있다라고 했어. 뭐가 일정하지? 뭐가 일정하지? 이런 회로에서는 흘러가고 있는 전류가 일정하지. 그래서 얘는 전류를 기준으로 놓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류를 기준으로 놓고 살펴봅니다. 이때 V라는 값은 V 마이너스 VL 마이너스 VL 마이너스 VC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저항이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의 위상과 전압의 위상이 같지. 그 다음에 코일이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의 위상보다 전압의 위상이 90도만큼 앞서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축전기만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류의 위상보다 전압이 90도만큼 느리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V라고 하는 값은 VOR 곱하기 sin 오메가 T 더하기 VOL 곱하기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더하기 VOC 곱하기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건의만 하는 거지? 건의가 아니구나. 누나 승진이만 하는 거지?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대. 왜? 네, 안 웃겼어. 왜? 승진이가 어제 학원을 쨌거든. 원장님한테 뒤시 혼나고 쨌는데? 네. 뜬금없이 진단평가 대비하겠다. 진단평가 학교 내신에 안 들어가잖아. 네. 그 교육부에서 애들이 실력이 얼마큼 되나 그냥 성취도 평가하는 건데 뜬금없이 그걸 준비해야 되고 놀라 없지. 자,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인 또는 코사인 공식들을 이용해도 못 풀어. 일단 개수값이 다 틀려. 개수값이 틀려. 어떻게 썼었지? VOR이라고 하는 녀석은 i제곱 곱하기 어리라고 쓸 수 있었거든. 그치? all i제곱 그 다음에 VOL이라는 것은 i제곱 곱하기 xl이야. 또 VOC라고 하는 것은 i제곱 곱하기 xC거든. 개수값도 다르고 사인이 묶여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배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에서는 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니? 이상자. 그렇지. 위상자 그림을 써야만 이게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에 대한 위상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상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에 대한 위상자 그림을 보는데 기준이 누가 기준이라고 했어? 누가 기준이지? 항상 일정한 게 기준이 되겠지. 누가 기준이야? 전류가 기준이야. 자, 이쪽에 I0라는 I가 있었어. 그리고 요각이 얼마? 오메가 T야. 이때 순간값은 Y축에 해당하는 축에 대한 이 높이가 순간값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I는 I0 사인 오메가 T라는 값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때 전압의 위상은, 저항에 걸린 전압의 위상은 전류 위상과 위상이 어떻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얘기했지. 위상이 같대. 여기에 뭐가 있어? VOC가 있어. VOR이 있어. 위상이 같은 거야. 한편 자, 코일에 걸린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몇 도만큼 앞서 있다라고 했니? 90도만큼 앞서 있다라고 했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VOL이야. 이게 90도면 이 각이 얼마가 돼? 오메가 T가 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코사인 오메가 T가 맞지. VO라고 할 코사인 오메가 T였어. 자, 한편 축전기가 갖고 있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가 느려. 90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VOL보다 180도만큼 느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자, 이때 이 두 녀석의 합이 이렇게 나타났어. 이게 바로 뭐가 돼? VOL-VOC야. 이 계산은 뭐냐면 이 녀석의 높이값, 이 녀석의 높이값을 빼준 값이 이 녀석의 높이값이 된다는 얘기야. 당연하겠지. 그리고 얘까지 합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VOR과 VOC를 VOR과 이렇게 벡터의 합성법처럼 합성을 해서 대각선까지 보내준 녀석이 바로 VO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높이값이 V가 되는 거야. Z V. 이해해요? 오케이? 저 V가 된다라고. 자, 이때 요각이 위상 차이야. 전류와 이 공급전압의 위상 차이가 파이만큼 생겼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대요. 자, 그러면 이 V0 값을 한번 구해보자. V0 제곱이라는 값은 어떻게 썼어? VOR의 제곱, 밑변의 제곱 더하기 VOL 마이너스 VO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지. 그리고 V0라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네. 루트 VOR의 제곱 더하기 VOL 마이너스 VO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이 녀석을 자, 저기 있는 값들로 대입해봐. I0 제곱 월 제곱 더하기 I XL I0 XL 마이너스 I0 X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I0로 빼봐. I0로 빼면 I0 루트 월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값이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여기서 오메가 L이라고 자 XL이라고 하는 값은 오메가 곱하기 L이야. 즉 얘는 2파이 FL이라고 썼고 유도 리액턴스라고 이름 붙였었지. 소리야. 유도 리액턴스라는 거야. XC라고 하는 값은 뭐가 돼? 자 오메가 C분의 1이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얼마?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쓰기로 했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I 제곱 루트 얼 제곱 플러스 2파이 FL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또는 앞선 식으로 루트 얼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지. 자, 원법칙하고 한번 비교해봐봐. V0는 I0 곱하기 이거야. 이게 뭐에 해당해? 저항에 해당하는 값이지. 교류 회로에서의 전체 저항을 임피던스라고 불러주고 있고 이 값을 어떻게 쓰기로 했어? I0 G라고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임피던스 G는 옛날에 이거 한글화 작업했을 때 온저항이라고 했었다. 온세상 할 때 온세상이면 전체라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온저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임피던스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어. 사람들이 헷갈려갖고. 그래서 임피던스 G라는 값은 루트 얼 제곱 마이너스 XL L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SC의 제곱. 자, 이 값은 루트 얼 제곱 더하기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또는 얘는 루트 얼 제곱 플러스 2파이 FL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던 거지. 이거를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 그죠? 성현이는 몰라요. 영상을 확인을 안 했거든요. 임피던스 당연히 단위는 어떤 단위 써줘야 될까? 옴이라는 단위를 써줘야 되겠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점까지 아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RLC 회로에서 갖게 되는 자 공정 진동수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쓸 시간을 일단 줄게. 과학고 선배들은 기숙사 생활하니까 다 걸리는구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 같아. 지금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 추정치가 우리나라 현재 확진자가 약 1,100만 정도 되거든. 1,10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1,100만이 넘은 것 같아. 1,200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료진에 있는 사람들이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2,000만이 넘게 지금 걸려 있대. 자기가 자가검사해갖고 양성 떴는데 병원 가서 확인을 안 받는 거야. 그냥 중화감기약 먹고 때우는 거야. 불편하잖아. 자가격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직장 잘못하면 잘리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직장은 그냥 걸렸는데도 나와서 일하라고 한대. 아파 뒤지겠는데도. 야, 너 없으면 어떻게 해? 나와서 일해. 어차피 자가격리 자기만 하는 거잖아,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버리니까 그냥 나만 옮기든만 해도 다 돌아다니라고 하나 봐. 그래갖고 약 1,000만 더 해갖고 약 2,000만 명이 현재 걸려 있을 거야. 근데 전 국민이 우리나라가 약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3천만만 걸려도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하지.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퍼뜨릴 사람이 없는 거야. 퍼뜨릴 사람이 없으면 얘들이 바이러스 특성, 숙주 몸 밖에서는 결정체 형태를 가지고 광물의 특성을 갖지. 그 상태로 조금씩 다니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 면역이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은 또 한 번 또 유행을 또 하겠지.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가고 매년 뭐 이 지랄 하겠지. 뭐. 주라고 집단 면역 다 시켜놨더니 신종 바이러스 또 나타나봐. 신종 코로나가 변종이 또 나타나봐. 또 꽝 되는 거야. 너네들이 대통령에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되게 불쌍해.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 중에 가장 정성을 들였던 게 뭐지? 북한 관계지. 북한 애들이 며칠 전에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탄 쏘는 바람에 그것도 꽝 됐지. K방역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꽝 됐지. 전 세계 3주 동안 1등이야. 압도적인 1등. 베트남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더라. 압도적인 1등이야. 확진자 수가. 그저께까지 3주 동안 통계를 뽑았더니 3주 동안 우리나라에서 3주 동안 걸린 사람이 210만 명 걸렸어. 그래갖고 압도적인 1등, 세계 1등. 1등 국가를 만들었다. 백서 써야 되나? 그 대통령 백서라는 걸 만들었대. 화이트페이퍼에 같은데 자기가 뭐뭐한 치적을 막 적었나 봐. 자화자찬을 적었는데 적어놓은 게 다 빵 됐네. 검찰 개혁은 뭐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개혁해버려갖고 검찰은 개혁 안 된 거나 똑같지. 거기에다가 조국도 못 지켰지.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도 못했지. 북한은 미사일 빵빵 쏴댔지. 그건 쓸 수 있겠다. 김정은하고 기념사진 찍었다는 거. 그거 원래 양돈장 가서 찍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양돈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알지? 소미 모르지 양돈장. 네. 바보. 양계장은 뭐 하는 데야? 닭기름. 양어장은? 물고기. 양돈장은? 돼지? 거기서 찍어도 되는 사진을 굳이 돈 들어가 그렇게 찍냐고. 에휴, 그 불쌍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결국은 다 나가리가 됐어. 국민의 84%가 대통령 당선 후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놓은 게 없네. 윤석열이 꼴찌네. 역대 꼴찌. 54%만 잘할 거랬는데 너네는 청와대 나오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안 나오는 게 좋을 거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청와대를 밖으로 옮긴다고 하잖아. 자기 이제 대통령 집무실하고 숙소를 옮기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안 옮기는 게 좋을 거 아니? 옮겨봐야지 알지, 그지? 옮겨봐야지 아는데 청와대가 좀 문제가 좀 있어. 왜냐하면 연태 대통령들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길거리 다니면서 막 술 먹고 다니고 후배들 불러 모아. 야 번개 소주 번개. 야 소주 한잔 먹자. 라고 불러가고 술 먹고 이걸 인생의 낙으로 즐기고 살았는데 대통령 되면 그걸 못하잖아. 대통령 되면 그걸 못한다는 거니까 슬프지. 대통령들은 술 못 마시고. 국가에서 언제 비상사태 날지 모르는데 술을 어떻게 먹어? 대통령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박근혜가 그걸 못했잖아. TV 드라마 보다 너 그 TV 드라마 보다가 그 임기의 절반을 채웠대는데 드라마는 다 깨고 있댄다. 야. 지금 집에 들어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야? 역주행하고 있을 거야. 처음부터 새로 보기.
그렇게 관심을 갖는 드라마 봐야 되잖아, 그치? 응? 그리고 지금 그거 보고 있을 거야. 드라마 광이랬는데. 에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청와대 들어가면 똑같았거든. 그 청와대라는 곳이 옛날에 일본 총독부 관저였어. 총독부 관저였어. 총독부라는 게 일제놈들이 우리 강점기 때 와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놈. 그 관저였던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면서 거기를 이제 세 번째 일부 수정해갖고 붉은 파란색 기와를 입혀갖고 경무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윤보선 대통령 때 얘를 청와대라고 이름을 바꿨어. 그리고 박정희 지나고 최규하 지나고 전두환 지나고 노태우 지나고 김영삼 지나고 김대중 지나고 노무현 지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지나고 박근혜 지나고 문재인 지나고 이제 윤석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통령 했던 사람들 보면 면면이 되게 웃겨. 총독부 관저, 총독 어떻게 됐지? 2차 대전 패망으로 쫓겨났지. 거기 총독부가 없어진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 통치를 잘못해갖고 거기에다 뭐 4.4.5일 개헌하고 별짓 다 해갖고 어떻게 됐지? 4.19 혁명 때 쫓겨났지. 그 4.19 혁명 때 들어온 게 윤보선이라는 거야. 윤보선 대통령. 우리나라 2대 대통령이지.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3대일 거야. 정확히 대수는.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4.19 혁명 이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지. 근대사에 배우는 거다 역사 시간에, 그렇지?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났지. 박정희 무려 18년 동안 우리나라를 집권했지. 집권하고 김재규의 손에 총탄에 죽어버렸지. 그 다음에 우리 전두환이지. 깜방에 들어갔다 나왔지. 반역죄. 12.12 반역을 해갖고 12.12 사태를 일으켜서 반역죄로 들어갔다 왔지. 노태우 친구야 손잡고 같이 들어갔다 왔지. 김대중 대통령 아들 둘이 돈에 처먹다 걸려갖고 깜빵 갔다 왔지. 김영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가 돈에 처먹다 걸려갖고 깜빵 갔다 왔지. 다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단 말이야. 노무현 뭐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돈을 해먹었단 말이야. 몇십억을 걸렸는데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를 아예 종결시켜버렸지. 이명박 사리사욕 채우다가 깜빵 갔지. 박근혜 최순실 퍼주다가 깜빵 갔지. 문재인도 물음표. 문재인도 이번에 정권 끝나면 거리는 게 상당히 많을 거야. 첫 번째, 거기도 그게 있더라. 산업부라는 우리나라 그 정부 부처가 있지. 산업부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대. 그래갖고 그 공무원이 가갖고 이제 물러나시오. 산하기관장들한테 물러나시오 그래갖고 그 혐의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탈원전과 관계돼서 문서 조작하거나 폐기시켜버려갖고 수사를 방해했지. 그게 이제 청와대 비서관까지 걸려있대. 수석비서관까지. 그 다음에 울산시 선거할 때 개입한 정황이 또 있지. 그래갖고 두루두루 엄청나게 또 쌓여 있어. 내가 볼 때는 또 깜빵 각이야. 청와대는 좋은 자리니 나쁜 자리니? 나쁜 자리지. 윤석열은 손에다 왕을 쓰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자리 가겠니 안 가겠니? 터가 나쁜 자리야. 근데 터 나쁘다는 얘기를 또 때부터 했었어 실제로. 그게 이렇게 돼 있대. 맨 위에 청와대가 있었어. 청와대. 그 다음에 여기 경복궁이 있지. 경복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에 중앙청이 있었어. 중앙청이 우리나라 정부 부처였어. 왜 6.25 사진 보면 서울 수복해갖고 태극기 세고 막 개항하는 그 그림 본 적 있니? 사진? 우리나라가 저 밑에 낙동강까지 갔다가 2차 상륙작전을 토대로 하고 서울 수복을 했거든. 서울 수복하면서 중앙청에다 태극기를 다시 개항한단 말이야.
거기가 우리나라 정부 부처였거든. 종합행사도 새로 이제 분리해서 나갔지. 근데 이게 배치가 어떻게 써 있냐면은 풍수지리학자가 내가 항공 촬영하면 그때 당시에 이런 식이면 맨 위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될 때 항공사진 보면 이게 경복궁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중앙청, 이거를 구성해 놨대 이 새끼들이.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경복궁 위에다가 청와대를 치는 거야. 총독부를 경복궁 위에다 지은 거야. 왕보다 위에 있다고. 우리나라 민족 자부심을 없애려고. 그게 지금 청와대 자리야.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면 나오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들어가면 대통령들이 안 나오잖아. 그치? 출퇴근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니? 그게 직장 같지 않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줌수업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과학고들은 줌수업이 꽤 많았었거든. 최근에도. 줌수업 집에서 하잖아. 방문 열고 선생님 공부방에 들어가면 출근.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퇴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하는 재미도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 직장 다니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게 없잖아. 그리고 뭐 누가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 사람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 박근혜. 그 안에 그 공간이 있고 집무실이 있는데 공간이 있고 옆쪽에 숙소가 있대. 여기서도 이제 집무실 같은 게 있나 봐. 여기서 일을 보는 거야. 여기 안 가고 출근하기 싫어서. 드라마 놓치잖아. 또 일설에는 그 얘기도 있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마디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테니스장 같아. 그리고 맨 끝에 벽에 책상이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거기서 혼자 일 보는 거야. 비서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할 거야. 왜? 사람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다못해도 일설에는 그 검찰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검찰총장 할 때 지나가는 청소부 아줌마하고도 길에서 복도에서 만나고 수다를 떤대요. 무슨 여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 뭐 어떤 일 있으세요? 이런 거 막 수다 떨고 얘기한다는 거야. 되게 관심 갖고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못하게 했거든. 선생님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많이 했지. 밖에 나오면 재밌는 일이 많을 거야. 뭐 갑자기 돌아다닌다던가 경호들이 놀라겠지, 그치? 이번에 박근혜 소주병 맞을 뻔했잖아. 누가 소주병을 던졌어. 와 경호원이 진짜 여자 대단하고 소주병으로 온몸으로 막는 거야. 바닥에 깨져갖고서는 파편 튀는 걸 다리로 다 막아냈어. 유리 조각인데. 그래갖고 와 대단한 경호원이다. 그래서 청와대 경호원이 5년 동안 이렇게 봐주긴 했나봐. 5년 동안 깜빵나 있었으니까 5년을 연장해갖고 5년을 해주긴 했나봐. 그래서는 그걸 막아주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서로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어릴시 직렬회로에서의 공명진동. 이제 승규도 한참 깼지. 딴소리 하니까 깼구나.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고 너네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진짜 대통령다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아. 나라가 똑바로 서겠지. 진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선생님 그저께 밤에 밤새했잖아. 어저께구나. 왜 밤새는지 아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케이블 TV에서 아수라라는 그 영화를 해주더라고.
아수라라는 영화가 어떤 조그만 이제 가상 도시의 시장이 건축 비리 같은 걸 다 헤쳐먹고 깡패를 시켜 사람 죽이고 검사도 죽이고 경찰도 죽이고 뭐 이런 드라마야, 이런 영화야. 그리고 그게 이재명하고 똑같다라고 해갖고 말들이 되게 많았던 영화인데 그거를 틀어주더라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틀어줬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아무튼 좀 정직하고 좀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하나가 있어. 인천시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거든. 황의원이라는 분이 옛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어. 이분을 내가 왜 존경하냐면 국회에서 아무리 바쁜 국회 그 한나라당 그 간부야, 직책을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일 점심은 인천 와서 먹어. 국회의원들은 점심시간이 길잖아. 인천에 와갖고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을 먹어. 신기하지?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대우자동차가 GM대우로 바뀌었지. 근데 이 대우차가 큰 차가 없어. 뭐 에쿠스나 그랜저 같은 차도 없는 거야. 그거보다 다 작은 차야. 근데 그걸 타고 다녀. 내가 여러 번 봐갖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 여쭤봤어. 의원님은 좋은 차도 많으신데, 좋은 차도 많은데 왜 조그만 차 타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는지 알아? 야 이마, 내가 인천 국회의원인데 인천에서 나오는 차를 타야지. 멋있지 않니? 근데 왜 친해졌냐면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점심을 밖에 식당에 나가서 먹었어. 근데 인천 왔다 갔다 동인천, 연수동 뭐 여기 왔다 갔다 해서 맛있다는 집 3번을 만났어. 일주일 새에. 다른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친해졌어. 그분이 한 말이 있어. 야 인마, 너 왜 맨날 나 쫓아다녀? 계산은 내가 먼저 했는데요? 우연히 만난 거야.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되게 검소하고 또 변호사 출신인데, 서울법대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이 인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연수구에서 오래 있었거든. 그쪽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힘든 사람들 있잖아. 그걸 다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 정치 색깔이 뭐 특별히 나쁜 색깔 안 띠고 참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또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이 있는데 이제 정의당이라는 당이 있어. 거기 가면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거든 옛날에. 정의당 대표였지. 민주노동당 대표였지.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에서 뭐라고 해야 돼? 그 비서가 무슨 비리를 저질러갖고 그 당선 무효용이 된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게 됐어. 국회의원을 할 수 없게 됐어. 이제 국회의원에서 잘린 거야. 생활이 어렵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가 3천만 원인가를 그냥 줬대. 근데 그게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됐잖아. 그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야. 그게 경찰 수사에 걸려갖고 이분이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돌아가셨거든. 근데 다른 국회의원 새끼들 봐봐. 수십억씩 해먹어도 얼굴 떳떳이 들고 다니잖아. 다음에 또 나오고 고작 3천만 원. 자기 자존심. 참 멋있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어. 자, 어릴시 직렬회로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요. 아픔 받는 거 말고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정치인이 많아져요. 황희정승 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정승 중에 영의정 했던 분에 황희정승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재산이 거의 없어. 초가집 살고 막 이래. 대갓집에 살아야 되는데 기와집에 엄청나게 큰 집에 살아야 되는데 큰 집에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져야 될 것 같아. 자, 어릴시 직렬회로의 공진 진동수
얘는 공명 진동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또 고유 진동수라는 이름을 갖기도 해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동생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어릴 때 친구들하고 그 놀이터에서 그네 타기 할 때 처음에 밀어주잖아. 등을 밀어주잖아, 그치? 밀어줄 때 이렇게 밀어주면 진짜 탄 사람이 짜증날 거야. 막 올라가는데 땡기고 내려오기 시작하자마자 밀고, 그럼 그네가 막 불규칙하게 출렁거리겠지. 걔 짜증이 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그네가 잘 왔다 갔다 해? 그네가 한 번 갔다가 돌아와서 갈 때 밀어주고, 또 갔다가 와서 또 갈 때 밀어주고, 그럼 뭐가 커지지? 진폭이 커지지. 이때 내가 밀어주는 진동수와 주기와 그네의 주기가 어떻게 된 거야?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동을 시켜줄 때 그네가 가는 고유한 특징의 진동수와 같게 밀어주면 공진 또는 공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근데 회로에서는 어를시 회로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네. 어떤 특징이 있어? 어를시 회로에서는 자, 공진이 일어나면 자, 공진이 일어나요. 얘는 진폭이 최대가 되지 않고 다른 녀석이 최대가 돼. 누가 최대가 된대? 누가 최대가 될 것 같아? 얘는 전류가 최대가 된대. 전류가 최대가 된대. 전류가 최대가 된다는데 V 제로는 I 제로 곱하기 G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이 I가 최대가 되려면 뭐가 최소가 돼야 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얘는 일정하니까 누가 최소가 돼야 돼?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야 돼.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요. 근데 임피던스는 얼과 관계된 값이잖아, 그치? 얼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안의 값들도 각각은 값이 있지만 이 괄안의 값이 뭐가 될 때? 뭐가 될 때? 뭐가 될 때? 자, 얘는 2파이 FL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이 0일 때. 자, 0일 때 G가 최소가 되는. 이해해?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네. 2파이 FL이 2파이 FC와 같으면 되겠지. C분의 1과 같으면 되겠지. 즉 2파이 F의 제곱이 LC분의 1이 될 때 얘는 취소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2파이 F는 루트 LC분의 1이 되어버리지. 자, 루트 LC분의 1이야. 이 값이 오메가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F는 얼마가 돼? F는 이 책에서는 이 F를 고유진동수 또는 공용진동수에서 F 제곱라고 써서 쓰는 그냥 일단 F라고 쓸게. 얘는 얼마? 2파이 루트 LC분의 1Hz가 되는 거야. 무슨 전기에서 진동수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yes 쓰면 100% 답이야. 몇 퍼센트 답이라고? 100% 답이야. 과거에서 단답형 문제로 나와. 내신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해.
단답형 문제로 나오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녀석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진동수와 관계에 대해서. 자, 이쪽은 진동수 또는 오메가라고 얘기할게. 자, 이쪽은 전류의 세기야. 이때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이 값이 F0 또는 오메가 제로라고 쓸게. 고유 진동수야. 자, 전류가 최대가 되니까 이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때의 진동수가 최대가 된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다양하게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식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all L 그리고 all C만 연결됐을 때 회로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 회로가 첫 번째 그림에서 all L 회로하고 all C 회로가 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둘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F0다. 즉, 이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지. 같은 위치에서 공명진동수를 갖게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공명진동수, 공진진동수, 고유진동수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all LC는 정해져 있지 회로에서, 그치? 그래서 이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의 교류 전원을 공급해주는 공명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어떻게? 보통은 이렇게 하지. 전원이 갖고 있는 진동수는 거의 일정하지. 전원이 갖고 있는 진동수 일정해. 그럼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내가 쉽게 바꿔줄 수 있거든. 축전기의 전기용량을 쉽게 바꿔주게 되면 진동수를 같게 맞춰줄 수가 있어. 그때 전류가 최대값으로 얻어내게 하는 방법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음 바닥에 LC 회로와 전기 진동에 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정리한 거 다 정리됐어요? 기억됩니까? 좀 안 돼? 돼? 자, 그러면 LC 회로와 전기 진동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시야 확장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과거하시는 또 문제가 자주 보이는 부분이야. 자주 보이는 부분이야. 그래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 특성만 얘기해줄게. 원래는 더 깊이 설명해줘야 되는 게 학교 가서 일반 학교는 아예 배우지도 않아. 그리고 뒤쪽에 있는 전자기파 발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해. 그래서 LC 진동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LC 회로와 전기 진동. LC 회로와 전기 진동이라는 걸 살펴볼게요. 얘는 순차적으로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이쪽에 축전기가 하나 있어. 자, 축전기가 있고 이쪽에 누가 있대요? 코일이 있대요. 얘는 C고 얘는 전기 방향이 L이야. 이때 처음 시각이 0일 때 여기에 모든 전압이 다 축전기에 저장돼 있어. 이쪽에 플러스 Q, 이쪽에 마이너스 Q. 이때 흐르는 전류는 이때 어때? 전류는 0일 때. 오케이? 자, 이때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걸 기억해야 돼. 안 배운 거 같지만, 자,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전기장 에너지는 어떻게 쓰냐면 EC분의 Q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이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장 에너지야.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장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최근에 했었던 얘기야. 자기장 에너지는 0인데 원래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쓰고 있어. L은 자체에 비해서 I는 그때 흐르는 전류값이야. 자, 얘가 시간이 잠깐 지났어. 임의 시간이 잠깐 지났어. 잠깐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니까 위에 있던 이 두 녀석에서 전 차이가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얘는 플러스 스몰 q, 얘는 마이너스 스몰 q가 돼. 이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스몰 i라고 쓸게. 그러면 이 i는 이 전류 i에 의해서 뭐가 생기지? 자기장이 생겼대. 이 자기장이 생기는 걸 이 코일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얘와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갖도록 유도전류를 발생시켜줘. 얘 방해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를. 자, 이 순간에 얘들이 갖는 전기장 에너지는 얼마? EC분의 스몰 q의 제곱이야. 감소됐지. 그지? 빠져나갔으니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순간에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잠시 뒤에 봤더니 모든 전하가 도선 속을 지나고 있어. 자, 도선 속을 지나고 있대. 자,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최대값이 되겠지. 최대값이 되고 이쪽에 자 발생한 자기장도 최대값일 거야. 하지만 전류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 전류는 아주 약하게 생기게 돼. 오케이? 아주 약한 자기장이 생겨서 유도 전류가 아주 약하게 흘러버려. 이때는 전하가 하나도 있어 없어? 없지. 모두 다 도선을 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전기장 에너지는 뭐가 돼? 0이 돼버리고 이때 자기장 에너지는 최대값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장 에너지는 최대값. 잠시 뒤에 봤더니 전하들이 거꾸로 모여들고 있어.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감소하면서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도 자 급격히 또 변화되면서 이쪽에 플러스 전하들이 배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버려서 이때 나타나는 전기장 에너지는 EC분의 Q의 제곱. 이때 나타나는 자기장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값이 돼버린 거지. 자, 또 잠시 뒤에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코일에 이동하던 전하들이 모두 다 축전기로 옮겨갔어. 이쪽에 그럼 뭐가 와? 모든 플러스 Q가 이쪽에 와.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단 말이야. 저항이 있을 때만 에너지가 소모되거든. 그래서 모든 마이너스가 이쪽에 모여온 거야. 그래서 얘는 UB라는 값은 다시 EC분의 Q제곱 U이지. UB라는 값은 0이 되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살펴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EC분의 Q제곱 이라는 값은 EC분의 스몰 q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Li의 제곱. 이 값은 2분의 1 Li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됐어. 이거 비슷한 거 혹시 본 적 없니? 대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얘는 이거하고 비교해 줄 수 있어. 자,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고 진동시키는 거야. 처음에 쭉 당기지. 당기면 탄성 에너지를 갖잖아.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포텐셜 에너지. 여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꼴이야. 그랬다가 놓게 되면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전환되고 있어. 그러다가 진동 중심을 지나. 진동 중심일 때는 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야. 평형 위치야. 오케이?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야. 다시 압축해 들어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러다 최대로 압축됐을 때 같은 길이만큼 압축되면서 얘네들은 포텐셜 에너지로 모두 다 저장되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용수철과 물체의 운동과 비교를 많이 해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전기 진동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이때 이런 특징이 있어. 임의의 위치일 때, 요 둘 사이의 전압은 이쪽의 전압과 이쪽의 전압이 서로 어때? 같아야겠지. 양쪽의 전압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어때야 돼? 얘에게 흐르는 전류와 얘에게 흐르는 전류가 서로 어떻다고 표현해야 돼?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IC라고 할게. IC는 XC분의 VOC야. 즉 얘는 오메가 C분의 VOC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한편 IL이라는 값은 XL분의 VOL이라고 쓸 수 있어. XL분의 VOL인데 이 값은 오메가 L분의 이거 잘못 썼지. 역수니까 이거 오메가 C 곱하기 VOC가 돼야 되겠지. 나의 실수. 자, 이것분의 VOL이야. 이때 이 아이의 공진 진동수는 또는 이 회로의 고유 진동수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돼버려. IC와 IL이 같고 VOC와 VOL이 같을 때야. 가장 클 때야. 전류가 가장 많이 갈 때가 서로 같을 때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네. 오메가 C라는 값을 오메가 L분의 1과 같지. 맞아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 두 값이 같으면 서로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나머지 값이. 그 오메가의 제곱은 얼마가 돼? LC분의 1이 되버리고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해. 자, 이때 F라는 녀석은 고유진동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야. 무조건 얘만 값 쓰면 맞아. 증명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진동수가 얼마예요? 그러면 얘 쓰면 다 맞아. 오케이? 2파이 루트 LC분의 1만 찾아서 써주셔라. 나중에 불현듯 과거 갔을 때 전기 쪽에서 진동수 물어보고 얘 쓰면 100% 답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유 진동수까지 이야기해 보았어요. 자, 공룡 진동수 밑에 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패스 시켜주고요. 감쇄 진동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왜 줄어들었을까? 이유를 생각한다면 옆쪽에 감쇄 진동이 나오고 왜 줄어들었을까? 전기 진동은 계속 진폭이 일정하잖아. 근데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왜? 이 회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항이 얘를 잡아먹고 있지, 에너지를. 그래서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 발생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전자기파의 발생. 자,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보죠. 자, 여기는 잠깐만 소개해드리고요. 앞부분만 좀 주변 자 강조해드리고 뒤쪽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우리 앞단원에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쵸? 앞단원에 대해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전자기파에 대한 모습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전자기파에 대한 모습을 보면 전자기파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전자기파라는 여러 가지 파동의 종류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있어 나타나는 파동이야.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렇게 얘기해. 자, 이렇게 발생되는 파동을 전자기파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얘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자, 가로축은요 B축이야. B는 바로 누구지? 자기장이야. 세로축은 자 E라고 하고 전기장 축이야. 그리고 전자기파는 이쪽으로 전자기파의 파의 진행이 이루어지게 돼. 수천만. 이때 기억하기 좋은 거 B를 기억하면 좋아. B는 왜 B지? B가? 왜 B라고 그랬어 옛날에? B는 왜 B야? 이권에서 했었을 거야. B는 왜 B지? 바닥에 있어서 B야. 오케이? 외우기 쉽지 그러면 바닥. 세로축도 알려줬는데 세로축은 자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진입 원인이 있었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자 호모사피엔스 리네까지 오는 동안에 호모사피엔스까지 오는 동안에 최초의 진입 원인을 이름을 뭐라고 하지? 호모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최초의 진입 원인. 두 발로 보행하는 원인. 두 발로 보행하는 원시. 사회 시간에 배웠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헤이. 승호야 뭐지? 호모예요. 그렇지. 호모 에렉투스야. 그 에렉투스라는 말의 자 영어가 이렉트야. 똑바로 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똑바로 서 있으면 전기장 바닥에 있으니까 자기장. 외우기 쉽다, 그지? 그래서 똑바로 서 나와 바닥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은 이거에 수평하게 이렇게 진동을 해. 자기장. 자, 그래서 얘네들은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자기장을 바닥에 깔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은 위아래로 진동을 해. 전기장이 이제 미안해. 앞에 게 자기장이야. 노란 아이가 자기장, 빨간 아이가 전기장인데 서로 어때? 수직이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앞쪽으로 진행하는 이런 모습인데 전자기파는 속력이 항상 얼마라고 했니? 전자기파의 속력은 항상 빛의 속력과 같아.
기체중력과 같아.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방정식을 이권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정의되어지고 이게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이에요. 자, 그래서 C는 3.0 곱하기 10의 8cm 세크라는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그 발생 과정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사람?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영상 좀 다시 확인해보고 좀 해. 모르는 부분만 GS 이용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